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선 결과를 지켜본 LA 지역 한인들은 나라의 안정을 위한 국민 통합을 희망했습니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미국 내 한인과 주요 정치인들도 일제히 축하 성명을 냈습니다. 정작 백악관은 오늘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준비했다 답변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할리우드 일시의 포레스트 론 공원 묘지 측이 고인의 묘비를 빈자리 위에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2회 한국유학 박람회가 지난 주말 LA 한국교육원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뉴욕시 아동복지국 소속 부모가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을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선 이재명 후보는 약 290만 표 차이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개표 6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30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개표 결과 이당 선의는 49.42%의 득표율을 보이며 김문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약 289만 표. 득표율 차이는 8.27%포인트입니다. 이당 선의는 호남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3년 전 대선에서 패배했던 서울과 충청권에서도 김 후보에 앞섰습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영남과 강원권에서는 김 후보에게 뒤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60대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이당 선인이 김 후보를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당 선인은 40대와 50대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자택을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국회 앞에서 새벽까지 이당 선인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당 선인은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결정하면 대통령 임기를 개시하게 되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제21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앞에 모인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첫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이 맡긴 사명을 한 채 어긋남 없이 이행하겠다며 가장 먼저 내란 극복을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남녀, 지역 등으로 편가르지 않게 하겠다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첫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책임이었고 통합도 3번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 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한편 대북 억지력과 함께 남북 간 대화로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예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패배를 인정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론과 당 수습 방안 등을 놓고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자택에 머물던 김문수 후보. 개표가 80% 넘게 진행된 오늘 새벽 1시 반쯤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했습니다. 김 후보는 끝까지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도 전했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이어 당원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위기 상황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로 불과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된 국민의힘은 다시 경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과 당 수습 방안 등을 놓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내 경선 이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과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된 친윤계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탈당을 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보다 단호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 친한계는 당장 오늘 지도부 사퇴 등 대대적 쇄신을 요구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지켜본 LA 지역 한인들은 나라의 안정을 위한 국민 통합을 희망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한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제21대 대선 결과를 지켜본 LA 지역 한인들은 개인의 신념과 지지 정당은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의 국정 안정이 시급한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했습니다. LA 지역 한인들은 한국의 안정을 위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내분이 없고 서로 통합해서 부디 눈물이 나오려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당이 합해야지요. 예, 합해가지고 같이 잘 통합해 나가야지요. 예, 그걸 바랍니다. 우리는 통합.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쳐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른 나라에도 지지 않게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튼튼한 안보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오고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좀 평화적인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여기 이민자로서 한국을 바라볼 때 그런 점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 한인들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이 나오면 타인종들이 묻는 경우가 많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을 가기도 해 모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희망했습니다. 솔직히 훌륭하신 분들이 서도 뭔 일이 또 터져서 하도 부끄럽죠. 대통령 맨날 감옥에 보내는 나라인데. 정말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조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우리 한인들도 잘 되고. LA 지역 한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수개월간 정치적 혼란과 갈등으로 빠른 국민 통합은 쉽지 않겠지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협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길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미국 내 한인과 주요 정치인들도 일제히 축하 성명을 냈습니다. 정작 백악관은 오늘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준비했다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에 나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준비가 돼 있다며 관련 문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Does the White House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Should be somewhere in here. Thank you.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 Jeff. Go ahead. Thanks. 레빗 대변인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마무리했지만 백악관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준비해 놓았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e merits in the content of the letter. USTR sent this letter to all of our trading partners just to give them a friendly reminder that the deadline is coming up. 앞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백악관이 공식 확인하면서 관련 서한은 한국에도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서한에 대한 답변 기한은 내일까지인데 이 경우 오늘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서한을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으로 대미 관계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미국 내 한인과 주요 정치인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간의 중요한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썼고 데이브 민 연방하원의원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이 헌정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캐런 베스 LA 시장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이번 선거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LA 시민을 대표해 지속적인 협력과 우호 증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 운전자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헌던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3일 저녁 9시 40분쯤 헌던의 엘든 스트리트 300블럭에 위치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39세 제이슨 한 씨를 발견해 그를 상대로 응급 조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씨는 테슬라 차량 운전자인 18세 키안 메르가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 머물러 있다 총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사망한 한 씨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의 미러를 발로 찬 뒤 허리띠에 손을 뻗으려 하는 것처럼 보여 대응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보석금 없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수가 올해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주 LA와 노르웍에서 각 한 명씩 총 2명의 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48세 한인 여성 유모 씨는 지난달 29일
72세 남성 김모 씨는 지난달 31일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을 매단 것으로 판명됐다고 검시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65세 한인 남성 오모 씨가 가디나 지역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스스로 총격을 가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지역의 대표 묘지 시설 중 하나인 할리우드 힐스 포레스트론이 고인의 묘비를 빈자리 위에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전에 구입해둔 할리우드 힐스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했습니다. 가족들은 4년 가까이 각종 기념일 때마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고인의 자녀들은 아버지 묘비를 설치하기 위해 포레스트론 할리우드 힐스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라 믿고 참배해온 묘비가 빈 무덤 위에 잘못 설치됐다는 겁니다. 포레스트론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하루 만에 묘비를 올바른 위치에 돌려놨지만 유가족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사기, 계약 위반, 과실,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국교육원 주관으로 제2회 한국유학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산타아니타에서 열린 박람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탈과 색동 의상을 입고 K-팝 음악에 맞춰 공연을 펼치는 한인 학생들. 화려하고 절도 있는 안무가 이어지면서 대형 쇼핑몰을 지나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제2회 한국유학박람회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산타아니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3개의 한국 대학교들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서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그다음에 각종 비용 감면 혜택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해서 왔고요. 대학들은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며 미국 유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등록금 면제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등록금 면제뿐만 아니라 매달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국민건강보험까지 다 지급해주고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이 부담 없이 유학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이끌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박람회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I really like the country. I love the land is very beautiful, and I like the culture. The food is really good. I really want to get more into fashion and cosmetics, like beauty. So I'm very interested in everything it has to offer. 지난해 여행차 한국을 방문했던 한 학생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이끌려 석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People were very nice and very helpful, and even though I don't speak Korean very fluently, I tried my best to talk to some of the foreigners when I needed help getting along in the subway or getting around, and people were very nice. 한국 정부는 미국 유학생 유치 증대를 통해 양국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인들이 한국 대학교육에 관심을 갖고 한국 대학을 가게 되면은 우리 대학도 경쟁력이 높아져서 좋고 또 한미 관계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튼튼해지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한국 유학에 대한 바람이 분다라는 주제로 박람회를 주관한 LA 한국교육원은 한국 외국어대학교 등 7개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LA 한국교육원에 설치된 한국유학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국 유학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 LA 한국교육원과 이번에 MOU를 맺고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 200명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 20만 명이 넘는 해외 유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와 유럽 유학생 비중이 큰 상태인데 앞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남미국가 유학생 유입도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제2회 한국유학박람회에는 한국의 13개 대학들이 참여해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미국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K문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교육 자원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타아니타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시의 아동복지국 소속 베이비시터가 자신이 돌보는 어린 아동들을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 거주하는 제럴딘 하라미오는 약 1년 전 뉴욕시 아동복지국의 지원을 받아 24세 보모인 라케이샤 잭슨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행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보모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6일 피아동의 외할머니가 집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속옷만 입은 2살, 4살, 6살 난 3명의 어린아이들이 보모로 고용된 잭슨에게 가죽 벨트로 수십 차례 매질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보모에게 팔을 붙잡힌 채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 아동의 모친은 뉴욕시경과 뉴욕시 아동복지국에 신고한 뒤 병원을 찾아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조부모 측은 뉴욕시경 인력 10명가량이 자택을 찾아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으며 뉴욕시경이 가해 보모를 당장 체포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체포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뉴욕시 아동복지국은 아동을 학대한 보모, 잭슨은 더 이상 아동복지국 소속이 아니라며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모를 체포하기 위해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며 회복세의 속도를 냈습니다. 다우존스는 정확히 5주 만에 4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고 내스닥과 S&P 500은 각각 14주와 13주 최고치로 반등했습니다. 8주 전인 지난 4월 7일 저점을 찍고 난 후 가동된 회복세가 마침내 완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도 고조됐는데요. 4월 구인 건수는 전달보다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고 고용시장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내일 예정된 ADP 민간 고용과 금요일 발표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및 실업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서도 투자 심리는 오히려 어제보다 더 강하게 사자 쪽으로 쏠렸는데요. 다만 매그니피센트 7의 희비가 엇갈리며 기술주들의 반격 흐름은 막판에 다소 완화됐습니다. 여전히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